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렸던 잭슨홀 미팅이 이제 끝났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이번 잭슨홀 미팅의 파장이 예상이 되었었는데 파월이 한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행동 경제학에 나오는 개념이죠.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사회심리학에 있는 내용인데 인지부조화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합리적 사고를 하는데 가장 방해를 크게 주는 부분이죠. 특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짧게 설명하자면 확증 편향은 자기의 가치관이나 인정하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정보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정보는 외면하는 행동입니다. 인지부조화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하고 실제 현실이 다를 때 이때는 심리적으로 불편한 감정이 들기 마련인데 이 감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엄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현실을 보는 우리의 인식이 있는데 근데 객관적인 사실과 실질적인 현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된 현실을 못 받아들일 때 이런 인지부조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인식이 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 차이로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난 주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매년 8월에 열리는 모임인데요. 미 연준의 위원들을 포함해서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 유명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연례 행사인데요. 근데 여기서 미 연준 파월 의장이 파격적인 발언을 해서 축제의 끝을 알렸습니다. 투자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지금은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쉬어갈 때가 아니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한 겁니다. 이 말을 해석해보면 금리 올려서 경제 좀 나빠진다고 해서 지금의 이 금리 인상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기 불안, 침체 등을 통해서 가계기업이 힘들더라도 금리 올려서 물가 빨리 잡아내는 게 경제에 더 좋다고 판단한 거죠. 사실 이미 짧은 시간 동안에 금리를 상당히 올렸고 이 올린 금리 영향이 아직 제대로 반영도 안 됐는데 현재 침체 부담도 상당하잖아요. 투자 시장에서는 파월의 스타일상 하나만한 이야기하거나 침체를 우려한다는 그런 말 한마디 정도는 내뱉지 않겠냐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말을 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약해질 거라는 걸 근거로 삼아서 분위기 띄워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파월이 자기의 말 해석을 다르게 못하도록 고통이 따르더라도 물가를 잡겠다고 딱 잘라 말한 거잖아요. 네. 파월이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 잡겠다는 걸 똑부러지게 말을 안 해서 시장이 자꾸 불필요한 기대 심리만 남기고 그럼 시장이 또 그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여지를 계속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 잡는 효과가 미비했던 거죠. 그건 사실 파월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비성적 시장에서 강하게 말을 안 하면 침체에 대한 위기감을 못 주기 때문에 강하게 말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얘기인데 이번에 파월이 이 얘기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게 있는데 연준의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게 목표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2%대가 될 때까지 고금리 상황을 지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일전에 시장이 기대하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늦춘다거나 금리 인하로 바꾸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걸 못 박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 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얼마 전까지는 미 연준이 지금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방안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파월이잖아요. 그쵸. 그러는 동안 골든타임 다 놓쳤죠. 그쵸. 근데 아무튼 이번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 초강경 발언을 던진 겁니다. 이러니까 그날부터 당연히 시장은 완전 박살났고요. 미국의 3대 지수부터 유럽, 중국, 홍콩,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시장이 완전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파월은 시장이 이렇게 될 걸 몰라서 저렇게 말했을까요? 굉장히 세게 말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초강경 발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서 말한 확증 편향과 인지 부조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자산시장, 투자시장이 그동안에 보면 완전 확증 편향, 인지 부조화 현상에 빠져서 돌아갔던 거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매번 반복됐던 패턴이 있습니다. 시장이 미 연준 회의가 있기 전에는 금리 인상을 잠깐 반영했다가 금리 인상 발표가 있고 난 뒤에는 또 예상했던 수준의 금리 인상이라 하면서 안심하고
그러면서 또 물가는 오르고 시장 기대 심리는 계속 살아있고 또 회의 전에 잠깐 반영했다가 안심하고 기대 심리 살아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미연준이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는데 효과는 전혀 없고 이런 패턴에 이제 질린 겁니다. 사실 금리를 한 번에 0.75% 정도 올리면 그것도 회의 있을 때마다 연속해서 올렸는데 이 정도쯤 되면 시장이 정식 당국에서 이 정도까지 금리 올리는 거 보니까 이게 상황이 만만치 않구나 하면서 긴장감도 좀 가지면서 반응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금리 인상을 적당히 하다가 내년 되면 또 낮추겠지 하고 계속 불씨를 키우면서 정책 방향하고 반대로 해석해버리니까 이번에 완전 못 박은 거죠. 시장이 기대하는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 현실에 드러난 현상을 제대로 못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 그런 인지 부조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금리 0.25를 올리든 0.75를 올리든 금리 부담이 계속 누적되면서 침체 부담도 같이 커지는 건데 이걸 마치 기준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반응하고 있고 연준이 수십 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인상의 폭을 키우면 그만큼 뒤이어 나타날 침체를 우려를 하고 이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 발표를 했으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느니 하고 있고 물가 잡힐 조짐도 없는데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할 거라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로 지금이 투자 적기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 작자들은 어줍지 않은 지표 몇 개 가지고 와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고 코너에 몰린 투자자들은 또 그걸 믿어주고 있고요. 맞죠. 지금 보면 세계 각 나라들 경제성장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줄고 기업들 재고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쌓이고 있죠. 가을부터는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 없고 중동 대만까지 지정학적 위기는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환율 문제가 본격적으로 경제 문제에 추가됐고 무역 적자는 역대 최고치고 하반기 더 심해질 수 있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악재만 쌓이는데 경제 전망이 밝을 수가 없고요. 시장이 갈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냥 오르고 싶고 올라야 되는 기대만 있으니까 현실을 왜곡해서 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시장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더 커졌고요. 아니 이미 왔고요. 일정 부분은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일부 경제 채널에서 보면 하락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 무너지는 시장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말하면서 가입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던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요. 무너지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정확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들어가 있으면 죽는 시장이니까 거기서 나오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무너지는 시장을 지켜보면서 기회도 살피고 여유롭게 시장을 보면서 즐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조금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환율 1,300원을 넘으면서 상단 뚜껑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환율 상단 저지선이 없기 때문에 1,400, 1,500, 올 연말까지 술술 올라가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들 직장하고 사업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에 몰입해서 무엇을 사야 하냐 이런 데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는 리스크를 감수한다고 하는데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먹을 게 많은 게 맞냐는 걸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서늘한 느낌이 드는데 찬바람 불 때 되면 지금까지 금리 올린 거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